이번 영상은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과 장중에 변동성 완화 장치를 이용한 매매 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열심히 매매를 해서 하루를 마감하고 시장이 끝나면 항상 이렇게 어떤 종목들이 핫했고 또 어떤 종목들이 내일 먹을 자리를 줄지 찾는 것은 필수입니다. 시장에서 큰 힘과 돈이 종목들을 바꿔가면서 돌고 돌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몰리는 곳을 항상 집중해야 됩니다. 현재 그리고 지수는 딱히 설명할 것은 없고 황금선을 깨는 게 아닌 이상은 어떤 매매도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의 이야기는 줄이고 바로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것저것 매매를 했는데 가장 굵직하게 매매한 종목이 3개나 있습니다. 이 중에 다들 아시겠지만 예상을 하셨겠지만 신규주가 2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라운피플과 캐리소프트랑 그리고 SDN 3개 종목 중에 라운피플과 캐리소프트는 신규주이고 SDN은 장중에 거래량이 터진 종목입니다. 이걸 발견한 방법은 변동성 완화 장치이고 일단 신규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운피플이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가 아니고 3.5%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다들 눈치를 채셨겠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신규 상장주들 최근에 상장했던 이런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매수 대기 물량을 쌓고선 시간의 거래에 올리는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이 나온 종목들 중에 끝이 좋은 종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를 보고서 무작정 따라 들어가면 안 되고 내일 장 시작 이후에 이 시간의 거래에서 마감한 가격 이 가격이랑 그리고 시초가랑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서 그 가격을 강하게 지켜줄 경우에 그때만 진입이 허용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무작정 따라 들어가다 물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차트가 좋고 거래량이 좋다 하더라도 시간의 거래에서 속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라운피플은 오늘 8% 올렸다가 장중에 8%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것도 오후장에 이렇게 최저가가 나오고 막판에 4%까지 급등을 시켜서 마감을 하는데 정말 변동성이 엄청났습니다. 특히나 장 초반에 8%까지 쉬지 않고 올랐는데 이 종목을 보니까 진짜 줄 때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제 고가가 18,700원인데 당연히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은 그 신고가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전 신고가 18,700원을 차트 이렇게 끊고 설명하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뚫었던 자리를 유지시켜 줘야지 이게 장중에 10%, 20%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것이지. 요즘 시장에 보면은 그냥 신고가를 일부러 올려놓고서 무너지는 종목이랑 아니면은 일부러 이 변동성 완화 장치에 걸리게 한 뒤에 무너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매도 방법에 절반 매도 방법을 소개해 드린 것이고 절반 매도를 하면은 나중에 손절도 그래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절반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는 것들 이건 시초가에서 흔한 일입니다. 시초가에서 고점 뚫어줄 것 같다가 순식간에 올라간 뒤에 또 순식간에 무너진다면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적습니다. 라운피플이 오늘 급등이 나오는 그림이었으면 여기서 무너지다가 잠깐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다가 황금선을 타고선 올라와서 최소한 이 시초가 근처에서는 놀아줬어야지 다시 한 번 더 슈팅이 나왔을 텐데 오늘 하락에서 계속적으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라운피플이 오늘도 신고가를 뚫어주었고 내일도 한 번 더 슈팅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내일 이 종목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일단 시초가와 그리고 시간의 거래 가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의 거래가 17,450원입니다. 그러면 내일 시초가가 대충 한 17,300원에 잡힌다 치면은
17,300원에 시작해서 17,450원을 강하게 뚫어준 다음에 다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시초가인 17,300원을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초가와 시간의 거래 가격 최고가인 17,450원 이 가격을 안정적으로 지켜줄 경우에 그때 들어가야지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 상승이기 때문에 당연히 갭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지만 만약에 끝날 때 보합에서 끝난다면 갭상승이 안 나오겠지만 지금 상태로 2% 정도로 마감을 한다면 시초가 갭상승 할 수밖에 없고, 갭상승 이후에 바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9시 반, 10시 이렇게 지나고 황금선을 물고선 시초가 위로 올라올 때 노려본다면 그때는 또다시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줄 때 먹어야 된다는 것. 신고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서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 그리고 오늘 정말 핫했던 캐리소프트입니다. 저는 이 캐리소프트에서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 중에서 가장 괜찮았습니다. 지금 거래대금에 이 신라젠과 HLB 제외한다면 캐리소프트가 1위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제외하고 본다면 거래대금이 다른 종목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것도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작은 종목인데도 주식수가 몇 번을 회전하면서 2천만 주가 거래되었습니다. 당연히 신규 상장이니까 오전에도 소개를 해드렸고, 항상 신규 상장을 하면은 삼성증권의 그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잊어먹으려 해도 챙기게 됩니다. 일단 일어나서 HTS를 키면 삼성증권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이 신규 상장한다 이런 걸 다 알려주기 때문에 일단 분류를 해놓습니다. 관심 종목에, 메인 관심 종목에 분류를 해놓고 이 종목이 오를 때만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리면은 볼 필요도 없고 오를 때만. 근데 이게 올라 주었습니다. 시초가, 이 동시호가에 체결되는 양이 상당했습니다. 정말 활발했는데 좀 뻥튀기가 34%가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34% 뻥튀기 돼도 정말 많아 보이는데, 그래도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최소 50%에서 70%씩 정말 쉽게 뻥튀기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34%, 작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뻥튀기는 뻥튀기여서 일단은 당연히 시초가에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4%까지 빠진 다음에 순식간에 말아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말아 올리는 이 힘이 정말 강했고, 최근에 이 KNJ랑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KNJ는 장 초반에 말아 올리기는 했지만 말아 올리는 도중에 빠르게 VI에 진입하는 게 아니고 한 호가 한 호가씩 소화를 시키면서 진입을 하였습니다. 신규주의 생명은 스피드인데 장 초반에 좀 빠르게 VI까지 도달하는 게 그 뒤로 어느 정도 상승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VI가 걸린 다음에 그 뒤로 진입을 했는데, 캐리소프트가 그 VI가 걸린 다음에 약간 눌리다가 그대로 급등했습니다. 급등해서 추세도 정말 안정적으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을 하였고, 한 26%까지 급등을 하였다가 장중에 이 오후장에 28%까지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상장했던 KNJ는 첫날에 매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답답하게 움직였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계속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 내렸습니다. 정말 답답하게 움직인 반면 오늘 이 캐리소프트는 정말 착하게 움직여 주었습니다. 어제 당한 것이 있어서 그냥 적당히 먹고 빠졌고, 오후장에는 따로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주가가 요즘에 구주주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구주주랑 기관들 좋은 짓을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또 제대로 상한가 간 종목이 없습니다. 엠바이오니아도 상한가 가는 척 했다가 풀려서 마감을 하였고, 최근에 제대로 된 상한가를 간 적이 어떤 종목에서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재료가 떠서 상한가 간 종목은 있지, 종목들을 다 보시면 상한가에 접근한 종목이 없어서 오늘도 상한가는 무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후장에도 황금선을 회복해주는 것을 봤는데도 진입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거래량은 상한가 근처에서 기대 매수세와 실망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꾸준하게 많이 터졌습니다. 지금도 시간의 거래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이런 종목은 그 다음날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일단 시초가에 진입을 하는 것은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시초가 시작해서 고점까지 그냥 쉬지 않고선 급등해 버린다면 놓아 주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눌린다면은 그 눌림을 이용해서 매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눌림 이후에 시초가, 항상 장 초반 매매는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오후장에도 시초가가 필요하고, 이 시초가는 매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하락했다가 다시 시초가까지 올라와서 호가가 꽤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 진입해서 한 번쯤은 또 라운피플처럼 슈팅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었다가 이 고점을 유지해 주는 게 요즘에 추세를 봐서, 그리고 패턴으로 봐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줄 때 먹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 세력들의 목표 수익률이 얼마인지는 개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거래량이 실린 장대음봉, 그리고 양봉을 깨는 장대음봉인데, 이거를 보는 순간 이미 늦었습니다. 보유를 했다면 큰 손실이 났을 것이고, 이미 거래량과 차트에서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했을 때는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캐리소프트도 만약에 내일 고점을 뚫어서 이 라운피플처럼 허무하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내일 또 대시세를 주지 않을까, 이것처럼 둘째 날에 한 20% 근처까지 올라주지 않을까, 아니면 못해도 고점 뚫고선 VI는 한 번쯤은 걸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관심 종목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초가 회복하고선 뚫어준다 해도 그 시초가 못 지키면은 다시 저점을 향해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재미있었던 종목인데, SDN, 이 변동성 완화 장치가 풀리는 시점에서 같이 들어가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어제 낚인 것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 SM 라이프에서 상당히 많이 낚였습니다. 지금 또 떨어진 다음에 오늘 장 마감한 다음에 이 시간에 거래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보시면 수급이 좋습니다. 수급이 기관들이 매수, 외국인이 매수, 외국인은 어차피 단타겠지만 기관이 매수한 그런 수급 영향 때문에라도 시간에 거래해서 약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아주 좋은 편이고 차트도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시간에 거래해서 이렇게 대놓고 올려버리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는 이것보다 다른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DN이 오늘 변동성 완화 장치로 걸렸는데, 이 SDN이 12시 14분부터 걸렸습니다. 이때부터 치고 올라오더니 VI가 걸렸습니다. VI가 걸린 상태가 거래량이 거의 50만 주가 나온 상태였는데, 이 50만 주 뒤에 VI가 풀리고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나오길래 진입해서 짧게 먹고 빠졌습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봐서 오후장에도 이게 정상적이면은 VI가 걸린 뒤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종목들을 비교해 보면 이런 식으로 있죠. 거래량이 빠지면은 올랐던 자리에서, 오르기 전 자리에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고, 이렇게 VI가 걸린 뒤에 거래량이 줄어들면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나중에 오후장까지도 꾸준하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도 정말 좋아서 차트도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 고점을 뚫어주는 차트라서 진입을 하였고, 아무래도 VI가 풀리는 시점에서 같이 들어가면 만약에 그게 실패해서 물린다면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풀린 다음에 확실히 그 풀린 자리를 지켜주고 거래량이 꾸준하게 붙는다면 들어가면은 1% 정도는 무조건 먹을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좀 몇 분 정도 여유를 두다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리고 Q캐피탈 이것도 봤는데 이거는 식배에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VI 패턴을 보면서 확실히 이 VI가 풀린 다음에 몇 분 시간을 두고선 접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원래도 그랬고 이월드도 VI가 풀린 다음에 이 VI 가격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선 계속 오르니까 이런 식으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VI 걸렸을 때 어제 좀 SM 라이프에서 당한 게 아니었으면은 VI가 걸리기 직전에 10시 40분쯤에 VI가 걸렸는데 그 전에 거래량이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봤으면은 분명히 매매를 할 수 있었던 종목인데 이거를 이때만 그냥 한번 보고선 좀 답답하길래 바로 다른 종목을 살펴본다고 이걸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거래량이 3분당 거의 70만 주, 50만 주 그냥 거래량이 꾸준하게 붙으면서 상한가까지 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진짜 매매할 종목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VI가 걸리는 종목 중에 거래량이 계속 유지되고 그 VI가 걸린 가격을 계속 지켜주는 종목들만 꾸준하게 보고 있으면 그 한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종목이 거래량이 무조건 많아야 되고 올라줘야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오르지 않는다면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손실도 없습니다. 녹십자 MS도 오늘 VI가 걸리고 좀 힘들게 움직였는데 걸리고 그냥 이 8,700원까지 제가 이때 참여를 했습니다. 풀리고 나서 이 8,300원 전에 진입했다가 8,700원까지 누군가가 시장가로 사서 이게 호가창이 안 보일 정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3초 만에 다시 8,400원쯤으로 내려와서 거래가 됐는데 고점을 유지해주지 못해서 여기서 본전에서 그냥 매도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그냥 꾸준하게 보고 있었다면 거래량이 계속 붙는 것을 보고선 VI가 처음 걸렸던 가격을 회복해 준다면 다시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저는 워낙 여러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뜨면은 여기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뭐 확인을 합니다. 이게 어떤지 계속 확인을 하기 때문에 계속 한 종목에서 죽치지는 않는데 이 한 종목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게 은근히 잘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VI가 걸린 가격을 무조건 회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짜잘짜잘하게 매매한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그것들은 다 생략을 하고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뭐 이거는 이제 신경 쓸 필요도 없이 보유를 하고 있고 웬만하면 좀 이 고점을 넘어서 준다면은 중장기로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긴장한 구간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저번처럼 꾸준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고 간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5만원을 다시 깬다면은 좀 매도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5만원을 또 깬다면은 지금 상태에서 거의 황금선을 깨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지켜주다가 다시 고점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장중에 2% 그냥 완벽한 조정이었고 그냥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쓸어 담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계속 뭐 반복하다가 다시 들어온다면 또 추가 양봉이 들 것이고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 40만원을 회복해 주었고 장중에 39만원까지 내려간 것도 몰랐는데 이거는 밑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냥 편하게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진 세미캠이 오늘 좀 답답했는데 다시 나갔던 기관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단타 외국인은 다 나갔고 130만 주 들어와서 오늘까지 둘째 날까지 130만 주가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좀 상승 자리를 유지해 줬으면은 그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것인데 이때 18%까지 올려놓고선 이거를 유지해 주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려서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거는 일단 며칠 더 보다가 기관의 수급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외국인은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뭐 팔면 팔았지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보다 기관이 빠르게 수급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채워주지 못한다면은 여기서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평균 단가가 이 양봉에서 혹시나 접근하신 분이 있다면은 반은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평균 단가가 아래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여유롭게 버티고 있는 거지, 솔직히 이때 못 팔아서 아쉬운 점이 좀 많습니다. 이때 좀 오래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계속 보유를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때 좀 팔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요즘 스윙 종목에서도 줄 때 먹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아쉽지만 일단은 보유하다가 기관의 수급을 보고선 다시 반등을 해주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 저점을 깬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오늘 기관이 다시 들어왔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관심 종목 대상인데 지금 매수를 하려고 대기하는 종목이 여럿 있었습니다. 웹캐시와 아톰부터 보면 이 핀테크 관련주인데 두 개 다 매수를 대기하려고 매수 가격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둘 다 거의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웹캐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조정이 아닌 추세가 깨지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그냥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아예 스윙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막 콘텐서도 들고 있고 이것도 역시나 수급이 탄탄합니다. 지금까지 수급이 탄탄하고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수가 3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장중에 살펴보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좀 심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5만원 선, 심리적인 5만원 선을 무조건 지켜준다면은 이때처럼 하루에 5% 오를 때도 있습니다. 이 사막 콘텐서가 은근히 강한 종목인데 이때는 10% 올랐고 이때도 고점이 10%, 중간중간에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5% 이상 올라주는 날이 있습니다. 이날도 6% 올랐고 이날도 4%. 좀 쉬고 있으면은 이 원하는 자리인 5만원만 지켜준다면은 주기적으로 양봉이 뜨면서 이번 양봉이 뜨면은 당연히 고점 돌파입니다. 제가 처음 진입했을 때 52,000원까지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처음 손절가가 49,000원 약간 아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절가는 49,000원에서 5만원 사이를 잡고선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손절할 일이 없이 기관의 수급이 좀 꾸준하게 들어와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센과 라운피플, 이거는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못했고 이것도 삭제를 하고 다른 종목을 넣어 보겠습니다. 라운피플도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스윙에서는 삭제를 하고 일단 스윙 관심주로 지금 있는 게 우리넷입니다. 우리넷이 최근에 상승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 쪽에서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흐름이 마이너스 9%까지 하락했다가 아래 꼬리를 좀 많이 달고선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종가 매수로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이 장 마지막에 10만 주 이상 거래량이 3분당 터지면서 이 종가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왔습니다. 14,000원부터 14,800원까지 쉬지 않고 급등을 했고 하루 종일 패턴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몰릴 때는 확실하게 몰립니다. 완전한 힘이 없는 하락도 아니었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종가 매수에 실패한 그런 단타 투자자들이 손절을 하거나 미수 물량을 정리하거나 이런 영향일 수도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2차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로 매수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2차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이 고점을 갈아치웁니다. 대신 이 2차 상승을 위한 조건이 있는데 꾸준한 거래량은 못해도 하루에 대충 눈대중으로
150만 주에서 200만 주 정도 이상이 꾸준하게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뭐 10만 주도 안 나오던 종목이라서 지금 오른 김에 한 150만 주에서 200만 주는 꾸준하게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꾸준하게 나오는 건 필수이고, 그리고 몇 번 더 아래 꼬리를 달면서 빨간색 봉이 뜨던가 아니면 종가 기준으로 이 음봉의 몽통 이상에서 마감을 한다던가 이럴 때는 종가 매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차 상승을 위해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때 종가 매수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거물급인 롯데리츠가 상장을 하는데 롯데리츠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